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제일 여러분 어려운 과목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앞에 설명드렸지만 등산에서 정말 어디까지 가야 돼요라고 하는데 정상에 한라산 백록담에 태극기가 보이면 그 다음에 힘이 나죠. 이 태극기가 보이는 이 마지막 단계가 이번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내리막이죠. 그래서 임금에 관한 얘기들, 실업과 임금에 관한 얘기들, 또 노사관계, 노동자와 사용자,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관계, 이런 내용들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들 오늘 끝납니다. 이 정도면 할만한데요. 이런 또 자신감이, 기쁨이 올라올 겁니다. 자, 공식 갑니다. 공식은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산수 실력입니다. 구몬 수학, 눈높이 수학 1학년 과정이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끝도 어렵고 쉽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항상 짝짓기죠. 노동 수요, 주인공이 노동 수요니까 노동 수요, 오일남이가 갑질하더라. 그래서 갑질하는 거 어떤 것 때문에 갑질하냐? 임금, 돈이죠. 돈. 결국은 돈의 문제입니다. 돈. 456억인가? 돈의 문제죠. 이 꼭대기에 매달아 놓고. 노동 수요량, 노동 수요량 일자리죠. 일자리 양이 얼마큼 변하냐. 그래서 임금이 비싸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임금이 비싸면 일자리를 적게 만들고, 임금이 싸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이게 우하향이죠. 노동 수요 곡선 문제 해결됐고요. 그래프 문제 해결됐고요. 또 용어, 노동 수요는 뭐예요? 일자리다. 탄력성은 뭐예요? 쪼물딱쪼물딱 왔다리 갔다리다. 노동 수요 결정 요인은 뭐예요? 대다수가 노동수요 탄력성 결정 요인은 탄력성 움직임이니까요. 주인공 노동수요 탄력성 오일남 대다수가 총 맞았다. 노동수요 일자리의 결정 요인 가다 생수기 이런 내용들 쭉 배웠기 때문에 이제 맥락 계산 문제만 여러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순놈과 암놈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변화율, 임금이 도대체 얼마큼 변했냐, 10,000원이냐, 20,000원이냐, 이 임금의 변화율과 노동 수요량, 일자리의 변화율 곱하기 100이다. 이게 공식입니다. 공식은 단순합니다. 외워야 돼요. 이 그래프의 내용을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됩니다. 다시 갈게요. 노동 수요 곡선인데 우하향이다. 순놈 주인공은 누구예요? 임금이다. 암놈은 노동 수요량이다. 그러니까 임금의 변화율분의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더 세세하게 나가면 임금의 변화율은 뭐냐면요. 원래 임금분의 변화된 임금 빼기 원래 임금입니다. 공식이. 여기도 마찬가지죠.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은 뭐예요? 원래 노동 수요분의 변화된 노동 수요 빼기 원래 노동 수요량. 이게 공식입니다. 그렇죠? 원래 강원래가 아니라요. 원래 분의 변화된 것 빼기 원래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정리할게요. 이 공식이 1차, 2차에 나옵니다. 이게 2차 문제 6점짜리입니다. 1차에서는 답이 0.5예요. 그럼 교수님이 아무리 쉽게 강의를 하셔도 저는 수포자, 모태 수포자예요. 모태 기독교인이 아니라 모태 수포자, 뼛속서부터 수학 포기자입니다. 이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그냥 일단 합격하고 보는 거니까요. 답이 0.5예요. 쉽죠? 다시 갑니다. 노동 수요량이 먼저 나왔죠. 뒤에 노동 공급량 계산이 있을 겁니다. 노동 수요 공석 뒤에 노동 공급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냥 일단 1차 합격을 보고 봐야 되니까 합격은요. 노동 수요 나오면 답이 무조건 0.5예요. 노동 공급 나오면 답이 1.5예요. 진짜 친절한 직공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불합격될 수 있어요? 답 다 알려주는데요. 또 여기서 또 불신조. 교수님 혹시 그냥 아무 말도 안 치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믿음 전국 불신족 믿어야 합격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보세요. 노동 수요 나오면 무조건 답이 0.5입니다. 노동 공급 나오면 답이 1.5입니다. 여기도 0.5죠. 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실질적으로 계산 문제 풀어볼게요. 임금의 변화율이죠. 임금의 변화율이란 말이에요. 원래 임금이 보세요. 예를 들어 임금이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증가할 때라고 보겠습니다. 이게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임금은 얼마예요? 10,000원이다.
근데 얼마나 변했어요? 12,000원으로 변했죠. 아, 변화된 게 12,000원이구나. 빼기. 원래는 얼마예요? 10,000원. 곱하기 100은 10,000원분의 2,000원 곱하기 100은 20%다라고 보는 겁니다. 쉽지요. 쉽습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 계산기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직업정보론 시간에 제가 계산기 사용법 알려드렸죠. 친절하게 위에 게 분자다. 밑에 게 분모다. 분자 누르고 나누기 분모 곱하기 100 하면 계산기에 20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율이니까 변화율이니까 곱하기 퍼센테이지다. 20%다라고 보는 겁니다. 또 여기다가 또 교수님이 분자부터 늘리겠지? 좋아. 분자 2,000 곱하기 10,000 곱하기 100 하면 계산기 꽉 찹니다. 2,000 나누기예요. 다시 한번 계산기 사용법 알려드리고요.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 일자리의 변화율이죠. 그럼 여기서 고용량이 일자리의 양이죠. 고용량이 일자리의 양이 120명에서 100평명으로 감소했단 말이에요. 원래가 몇 명이에요? 원래가 120명이죠. 근데 얼마나 변했어요? 108로 감소 변했단 말이에요. 원래는요, 120이죠. 그래서 곱하기 100 하면 120분의 마이너스 10이다. 마이너스 10인데 음수가 뜨면 안 되죠. 음수가 양수로 변환시키는 공식이 절대값을 치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치면 양수를 변한다. 절대값을 치면 왜 양수를 변해요? 저도 몰라요. 그냥 공식이에요.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마이너스 12에서 절대값 치면 플러스로 바뀌는구나. 그래서 플러스 바뀌어서 10%다. 그러면 그대로 이제 공식이요. 임금의 변화율분의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이니까 20%에 10%. 그래서 게다가 10 나누기 20 하면 답이 0.5다. 여기서 퍼센테이지. 탄력성은요. 공식할 때는 퍼센테이지만 탄력성 나올 때는 퍼센테이지가 안 붙는다. 그래서 0.5다라고 보는 겁니다. 계산 문제도 할 만하죠. 그래서 계산 문제 공식, 노동수요 탄력성 공식, 임금의 변화율분의 노동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이 율이죠. 율이라는 건 뭐예요? 100분율입니다. 100분율. 그래서 곱하기 100이다. 율이라는 것은 곱하기 100이다라고 보고요. 변화율은 원래 임금분의 변화된 것 빼기 원래 임금 곱하기 100이다. 그래서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다. 계산 문제도 쉽습니다. 이제 노동 공급 갑니다. 노동 공급은 쉽죠. 왜? 우리 얘기를 하겠죠. 노동 공급은 뭐예요? 일이죠. 일. 일의 특징이 뭐냐? 노동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마찬가지로 저유량의 개념이다. 일도 흘러가죠. 일이 맨날 똑같아요. 일도 새로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안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래서 일도 유량의 개념이다라고 하고요. 이제 그래프는 훨씬 여러분들한테 익숙할 겁니다. 강의를 듣기 전에는 그래프 나오면 심란해요. 그런데 지금은 쉬워요. 그래프 나오면 뭐예요? 짝짓기 장소구나. 첫째, 그래프는 뭐예요? 짝짓기 장소구나. 짝짓기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인공이구나. 주인공을 알아야죠. 주인공은 뭐예요? 암놈하고 순놈이다 라고 하죠. 순놈이죠. 순놈은 뭐예요? 임금이구나. 암놈은 제목이 노동공급이니까 노동공급이다. 정확히 말하면 노동공급량이죠. 양. 임금이란 말이에요. 임금과 노동공급량이다. 노동공급량을 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일의 양이죠. 일의 양. 일 누가 해요? 내가 하죠. 그래서 월급이 100만 원이에요. 월급이 100만 원이면 100시간뿐이 일을 안 하겠죠. 왜? 임금이 싸니까. 근데 월급이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이면 비싼 만큼 그만큼 일을 늘려야지. 왜? 월급이 그만큼 더 올라갔으니까. 월급이 300만 원이에요. 300이면 내가 일을 더 많이 해야지. 왜? 월급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이런 선을 연결한 거를 노동 공급 곡선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쉽게 가면요. 다시 갈게요. 노동 공급 곡선의 그래프는 뭐예요? 일의 곡선이다. 그래서 주인공이 누구냐? 임금과 노동 공급량, 일의 양이다. 임금이 싸면 이만큼 일하고 비싸면 더 들리고 임금이 비싸면 더 들리고 이걸 연결한 걸 노동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구나. 앞으로 위로 올라갔죠. 이렇게 쭉 올라갔죠. 올라갔으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측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우상향 곡선이다라고 보는 거죠. 우상향 곡선은 정방향이죠. 올리면 늘리고 올리면 늘리고 올리면 늘리고 박자가 딱
딱딱 맞죠. 우리 노래도 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우리 트로트, 우리 정수에 맞기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다. 짜자잔 짠짠 짜자잔 짠짠짠짠 짜자잔. 네 박자인가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네 박자이다. 짜자잔 짠짠 짜자잔 짠. 이렇게 박자가 맞는 거고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 이게 우리 정수에 맞습니다. 이것처럼 박자가 딱딱 맞고 짜라잔 짠짠짠 이렇게 박자가 맞게 올라간다. 이거를 정방향이다. 그래서 정방향, 그래서 정방향이다. 플러스 정방향.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발을 정자죠. 그래서 정의 관계, 정의 관계 또는 플러스 관계다. 반대는 뭐예요? 노동 수요 곡선이죠. 노동 수요는 뭐예요? 우하향이죠. 우하향. 이건 부의 관계 마이너스 관계다. 그래서 수요는 뭐예요? 수요. 팔려는 마음, 팔려는 수요와 사고 싶은 마음 이것들이 서로 밀당을 하다가 딱 결정을 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가격이 프라이스, 가격이 결정됐다. 기업은 100만 원 주고 싶고 나는 300만 원 받고 싶고 반띵하자. 그럼 200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되더라. 이게 경제학 그래프입니다. 경제학 재미있는데 진짜 재미 솔솔 뭐 이런 생각이 날 겁니다. 정리할게요. 노동 공급의 특징은 뭐예요? 우상향이다. 그러니까 우상향. 뾰족한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완만한 건요. 완만한 거는 대다수가 총 맞았다. 그래서 5일남 총 맞은 거예요. 완만한 건 5일남 총 맞았다. 우리는 수직이 돼야 된다. 그래야 돈을 많이 벌 거 아니겠습니까? 노동 공급 걱정이다. 훨씬 수월하죠. 노동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임금. 그렇죠. 임금을 많이 주면 일을 많이 늘리겠죠. 인구 또는 생산 가능 인구. 인구 또는 생산 가능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또 노동 공급의 크기. 노동 공급의 결정 요인은 쉽게 말하면 일의 크기예요. 일의 양의 크기. 일의 양의 크기가 어떻게 결정되나? 임금이 많으면 그만큼 일의 크기도 커지겠고 임금이 생산 가능 인구가 커지면 생산 가능 인구는 몇 살이에요? 15세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일의 양도 커지겠죠. 우리나라 지금 큰 문제가 뭐예요? 저출산이에요.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드는데 노인 부양 인구는 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큰일이에요. 생산 가능 인구는 없지. 노인 부양 가족은 점점 늘어나지. 이거 지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경제활동 참가율. 그렇죠. 경제활동 참가를 많이 하면 그만큼 노동의 양이 커지겠죠. 노동 공급 시간이 많으면 그동안 커지겠죠. 이게 중국이에요. 예를 들면 중국. 옛날엔 중국 하면요. 중국 떼국놈 하유 냄새나고 막 그랬었어요. 미개, 중국 물건은 나쁘다 그랬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죠. 중국 선진국화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중국도 고학력 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대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 서울대 버금가는 대학이 한 50개 이상 된대요. 중국에. 그만큼 임금이 높아지죠. 고학력 임금이 높아지고 또 인구도 많죠. 중국 인구가 한번 점프하면 지구가 흔들린다고 합니다. 인구 중에서 옛날에는 뭐 담배 피고 그냥 마작하고 맨날 놀고 먹었는데 이제 생산 가능 인구 15세 인구도 늘고 경제활동 참가 맨날 마작하고 담배 피고 놀다가 이제는 경제활동 참가도 많이 하고 또 노동 공급 시간도 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경제 대국이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험 문제 갑니다. 다음 중 노동 공급 요인의 결정 요인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 문제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보기가 5개로 주어져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쭉 보면요. 허를 찔러요. 설마 다는 답이 아니겠지. 설마 한 개는 답이 아니겠지. 이런 허를 찔러요. 그래서 노동 공급의 결정 요인 나오면요. 모두 답이다. 뭐 이거 외우는 것보다 모두 답이다. 답 4번입니다. 노동 공급 나오면 모두 답이다. 정답 4번입니다. 답까지 다 알려주죠. 노동 공급의 탄력성 결정 요인이에요. 노동 공급의 탄력성 결정 요인. 어떻게 탄력적으로 결정되나? 뭐 인구수에 따라서 노동조합의 결성과 교섭력에 따라서 여성기업 기업 창출 가능성 이런 거 파트타임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탄력성이 결정되더라.
10번까지 있습니다. 이거 10번 외우려면 미쳐버려요. 그래서 이거 시험에 나오지만요. 외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외우지 말라고 강의되는 겁니다. 그럼 교수님 어떻게 해요? 얘는 2차도 안 나와요. 2차도 안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노동공급의 탄력성 결정 요인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래서 기영,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얘도 모두 답이에요. 4번입니다. 답 다 알려드렸습니다. 얘는 필기만 나옵니다. 정리합니다. 노동공급이건 노동공급 탄력성이건 노동공급에 대해서 모두 고르시오 하면 모두 답이다. 끝. 뭐가 모두인데요? 알 거 없다. 알 거 없다. 이거 외우면 절대 안 됩니다. 10번까지 이거 다 외우는 사람 개투레예요. 답 4번입니다.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정답 해결하고요. 노동공급이 이제 공식입니다. 공식 똑같습니다. 앞에 했기 때문에요.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됩니다. 공급의 탄력성은 독립변수인 임금률이죠. 임금률은 퍼센테이지죠. 임금률이 일부러 표현할 때 그에 유발되는 종속변수로서 노동공급. 시험 문제 나오면 그냥 1%의 변화율, 임금률 1% 퍼센테이지다라고만 보고요. 뭐 똑같은 건 퍼센테이지 여기 있었습니까? 그래서 임금 노동공급의 탄력성. 정확히 말하면 노동공급의 탄력성 뭐에 대해서 노동공급과 짝짓는 게 뭐예요? 임금이죠. 노동공급의 임금의 노동공급 곡선이 이거니까요. 짝짓기 여기는 뭐예요? 임금이죠. 여기는요. 노동수요량이죠. 노동공급량이죠. 얘하고 얘하고 짝이에요. 그러면 노동공급의 탄력성은 노동공급의 탄력성 뭐에 대해서? 임금에 대해서 이게 짝이니까요.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보통 노동 공급의 탄력성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같은 말입니다. 공식은요. 노동수요 탄력성에 빼고 공급만 넣으면 됩니다. 임금의 변화율분의 노동 공급량의 변화율 넣고요. 시험 문제도 똑같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임금이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증가할 때 그러면 임금의 변화율 원래 임금이 3,000원 변화된 게 5,000원 원래 3,000원 곱하기 100은 66.7% 계산기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노동 공급량이 고용량이니까 원래 몇 명이에요? 270명이다. 몇 명으로 변했어요? 540명으로 변했다. 원래 몇 명이에요? 270명이다. 곱하기 100은 100%다. 그래서 66.7%는 100%는 답이 뭐예요? 1.5다. 나왔죠. 1.5.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수님이 아무리 쉽게 해도 나는 진짜 못해 스포자라니까요. 그럼 답이 1.5예요. 노동 수요는 0.5, 노동 공급은 1.5. 계산 문제 끝났습니다. 후반글절 모형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소득 효과, 대체 효과라고 하는데요. 소득 효과, 대체 효과 먼저 제가 이 내용보다는 정리할게요. 소득 효과를 정리하면요. 소득 효과는 경제학은 미션이 있습니다. 조건부예요.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미션을 그러니까 가설학문이라고 그래요. 경제학은 가설학문이에요. 그럴 것이다. 항상 그런 게 아니라 그럴 것이다 라고 가설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임금 인상 시 임금이 인상되는 이 가설이에요. 임금 인상 시 임금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임금이 올라가면 오르는 임금만큼 노동 공급 곡선 임금이 올라가는 만큼 내가 일을 더 해야죠. 왜? 이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더 해야지. 이걸 대체 효과라고 그래요. 대체 효과다. 교수님 대체 뭐와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하는 게 있을 거예요. 뭐와 대체? 여가와 대체하는 겁니다. 여가와. 왜 여가와 대체예요? 돈을 많이 주니까요. 돈을 많이 주니까 여가 생활을 포기하고 이참에 돈을 많이 벌어야지 라고 하는 게 이 일로 대체해야지 돈을 많이 주니까 이걸 대체 효과라고 그래요. 그럼 소득 효과는요. 소득 효과는 임금이 올라갈 시 임금이 올라가는데 이제 벌 만큼 벌었어요. 나 돈도 싫어요. 이제 나 이제 돈 더 많이 줘도 나 일 안 해. 뭐하러 일해? 벌만큼 벌었는데. 나 하와이 놀러 갈 거야. 나 여가를 선택할 거야. 왜? 벌만큼 벌어서 여가를 선택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소득 효과예요.
즉 소득 효과는 소득이 많이 생겨서 벌만큼 벌어서 나 여가를 선택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소득 효과고요. 대체 효과는 월급이 많이 주니까 이참에 여가를 대체해서 일로 할 거야. 왜? 돈 벌어야 되니까. 이게 대체 효과다. 여러분들은 대체 효과가 좋아요? 소득 효과가 좋아요? 소득 효과가 좋죠. 소득 효과. 왜? 벌만큼 벌어서 놀러 가고 싶은 거니까요. 정리 다 했죠? 그래서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의 용어를 알면 됩니다. 이 내용들을 그래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여러분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왜? 영화처럼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강의를 듣기 전에는 그래프 아주 진상이요. 계산 문제 아주 진상이요. 수요 공급 아주 용어 진상이요. 3인방 진상인데 수요 공급도 재밌어. 그래프도 재밌어. 계산도 재밌어. 이런 3인방 완고 투고 쓰리고 재밌는 이 기쁨이 뿜뿜뿜 솔솔솔 올라올 겁니다. 여기서 볼게요. 임금이에요. 임금. 이건 노동 시간이죠. 노동 공급량. 임금이 계속 올라요. 여기는 100만 원, 여기는 300만 원, 여기는 500만 원, 여기는 100시간, 여기는 300시간, 여기는 500시간 이렇게 정했단 말이에요. 100시간 일하니까 100만 원 주네. 300시간 일하니까 300시간 일하니까 300만 원 주네. 그래서 임금이 쭉 올라간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노동 공급 곡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나는 300만 원이면 충분해. 더 이상 이제 야근 근무도 안 해. 나 일 안 해. 300만 원 딱 받으면 난 하와이 놀러 갈 거야. 제주도 놀러 갈 거야. 그 다음에 노동 공급. 여기는 이제 계속 일하는 거죠. 노동 공급 곡선이니까요. 여기는 노동 공급이니까 여기는 뭐예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일을 안 해요. 이제 거꾸로 가요. 거꾸로 뒤집어서 앞으로 안 가고 거꾸로 뒤진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이거는 일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한 거예요? 여기는 여가를 선택하는 거죠. 여가. 뒤로 간다. 마이클 잭슨처럼 뒤로 간다. 얘는 여가를 선택한다. 여가를 선택하는 걸 무슨 효과라고 그래요? 소득 효과라고 한다. 소득 효과는 여가를 선택한다. 우상향. 이건 뭐예요? 노동 공급 곡선. 얘는 일을 선택한다. 대체 효과다. 그래서 대체 효과는 수직이고 소득 효과는 후방 굴절이다. 앞으로 쭉 안 나가고 뒤로 후방으로 굴절되었구나. 그래서 후방 굴절 이론이라고 합니다. 후방 굴절 이론,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소득 효과, 다른 말로 좌측으로 구부러졌다. 그래서 좌상향 곡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용이 다 똑같아요. 다시 갈게요. 이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인식이 되면 굉장히 쉬운데 또 헷갈리는 분들은 또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가 있는데 노동 공급 곡선이 쭉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나는 300만 원 벌었어요. 300만 원 벌면 그 다음에 나 일을 안 해. 나 여가를 선택할 거야 라고 하는 걸 이걸 소득 효과라고 한다. 소득 효과는 일을 선택한 거예요? 여가를 선택한 거예요? 여가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여가가 일보다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이참에 돈을 더 벌 거야. 쭉 위로 올라가죠. 이건 뭐예요? 대체 효과다. 대체 효과는 여가를 일로 대체한 거죠. 그래서 대체 효과는 소득 여가가 크다, 일이 크다, 일이 더 크다, 일을 선택한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후방굴절 구간에서는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더 크다. 여기는 일을 선택하고요. 우상향 구간에서는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더 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후방굴절, 그래서 후방으로 구부러졌다. 이거는 여가를 선택하는 것이다. 여가를 선택하는 것은 소득 효과라고 한다. 라고 보시고요. 소득 효과가 더 자극적으로 표현하면요. 여러분 더 헷갈릴까 봐요. 앞으로 휘어졌죠. 이렇게. 이 내용이 이렇게 휘어졌죠. 이렇게요. 소득이 이 휘어진 부분은 여가를 선택한다. 소득이 대체보다
더 크다. 그래서 소 대가리가 이렇게 앞에 나온 것처럼 되잖아요. 소 대가리가 이렇게 앞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휘어진 부분 소 대가리 이렇게 쓰여요. 그러면 아주 자극적으로 기억됩니다. 오, 곡선이 이렇게 뒤로 구부러졌네. 오, 소 대가리처럼. 오, 소 대가리. 이게 후방 이쪽은 소 대가리. 소득이 대체보다 크다. 이쪽 우상향은 뭐예요? 이거는 이제 반대니까 대체가 소득보다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이거 무조건 5점 먹고 들어갑니다. 안 나올 데가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두 문제를 조심해야 돼요. 다만 여가가 열등제인 경우에는 어떠냐? 여가를 선택하는데 이 여가가 열등제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게 정주영 씨예요. 정주영 씨 옛날에 정주영 씨 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정주영 씨는 여가 노는 걸 몰라요. 여가를 노는 걸 사치로 봐요. 그래서 정주영 씨 그 책을 보게 되면 나는 가족과 놀이공원 한 번 가본 적도 없고 영화 관람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외식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이걸 후회하더라고요.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절충하는 걸 뭐라 그래요? 워라밸이라죠. 워라밸. 좀 많이 나오죠? 정주영 씨한테는 여가가 열등제예요. 열등제는 뭐예요? 그냥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열등제, 우등제가 있는데 우등제를 보통 보통제라고 하고 열등제는 나쁜 거라고 하는데 이런 거 잘 몰라도 돼요. 그냥 열등제 하면 나쁜 거예요. 열등만 예를 들면 우월반 학교 다닐 때는 이런 거 있었습니까? 지금은 없지만요. 열등제는 나쁜 거예요. 즉 정주영 씨한테는 열등제가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들한테도 새벽 4시에 다 집합해서 아침밥 먹고 하지 않습니까? 왜? 놀지 말라고. 열심히 일하라고. 노는 건 열등제니까. 여가가 열등제라고 하면요. 열등제 자체가 나쁜 거기 때문에 여가를 선택을 안 해요. 안 해요.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돈이 100억, 1000억, 만억이 되더라도 여가가 열등제라면 이 사람은 후방골절하지 않고 뭐예요? 우상향한다. 계속 일만 한다 이거예요. 왜? 일이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가가 열등제일 경우에 노동공정곡선은 후방골절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임금 수준과 무관하게 우상향한다. 즉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상향, 일만 한다 이겁니다. 일만 하면 안 좋겠죠. 그래서 우리 카톡에 뭐라고 써야 돼요? 우리 상담학에서는 내 인생의 아름다운 게스탈트를 위하여. 이건 뭐예요? 내 인생의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어. 하트 모양을 만들어. 멋지잖아요? 근데 오늘 배웠으니까 뭘 써야 돼요? 내 인생의 아름다운 후방 굴절을 위하여. 멋지죠? 내 인생의 아름다운 후방 굴절을 위하여. 이 말은 뭐예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 만큼 벌어서 나 이제 놀러 다녀야지. 후방굴절. 후방으로 굴절됐다. 또는 좌측으로 구부러졌다. 그래서 좌측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좌상향, 후방굴절, 소득효과. 그래서 또는 내 인생의 소득효과를 위하여. 이건 뭐예요? 벌 만큼 벌어서 놀러 가야지. 또 잘못 배웠어요. 그래서 근데 또 잘못 배운 사람은 내 인생의 영원한 우상향을 위하여. 이건 뭐래요? 내 인생의 평생 동안 일만 하다가 쭉 올라가다가 죽어야지. 이건 바보 천치죠. 그래서 벌만큼 벌고 또 여행도 가고 후방골절하는 인생. 이 인생이 아름다운 거죠. 내 인생의 아름다운 후방골절을 위하여. 내 인생의 아름다운 좌상향을 위하여. 내 인생의 아름다운 소득효과를 위하여. 이렇게 해서 하트 빵 치고 여러분 카톡에 쓰십시오. 멋지지 않습니까? 써먹어야 됩니다. 써먹는 게 실용주의입니다. 후방골절 어려운 내용 다 했습니다. 이거 항상 나옵니다. 시험 문제. 그래서 후방골절 나오면요. 이 지점부터 후방이죠. 이 지점에는 뭐예요? 여가를 선택하는 거죠. 이 지점은 뭐예요? 소득효과죠. 그래서 대체효과보다 크다. 소대가리. 그래서 우상향은 대체효과, 후방골절은 소득효과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들을 제가 다 정리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든지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소득, 여가, 그다음에 무차별 곡선. 이 무차별 곡선 나오면 곡선 자체가 엄청 복잡하죠. 진짜 이거 전문적으로 설명하려면 3시간 걸려요. 근데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와요. 실기에는 안 나와요. 2차는. 1차만 나와요. 한 문제 나와요. 정답 1번이에요. 답까지 다 알려드리죠.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무차별 곡선은 뭐냐면 만족도 곡선이에요. 만족도.
무차별 곡선은 뭐예요? 개인의 만족도 곡선이다. 근데 개인의 만족을 하려면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 그리고 돈만 있으면 만족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여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의 후반 글자를 위하여, 내 인생의 좌상향을 위하여, 내 인생의 소득 효과를 위하여 그때 만족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여가 소득 간의 무차별 곡선이, 이 무차별 곡선이 복잡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쉽게 생각하세요. 이 많은 내용들 여러분 공부하지 마시고 다 버리라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3시간 벌써 시간 벌었습니다. 무차별 곡선이 시험에 나오는데 무차별 곡선은 내가 만족하는 것이다. 만족하려면 뭐 해야 돼요? 웬만큼 벌만큼 벌어서 후반굴절 해야죠. 그래서 후반굴절 구간이 만족도 곡선이에요. 수평은요. 알 수 없다죠. 일로 갈지 알 수 없다죠. 그래서 수평 곡선은 뭐예요? 알 수 없다예요. 우상향은 일하는 거죠. 좌상향은요. 후방울절은 만족한 거예요. 노는 거니까 돈 벌어서 그냥 노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여가 소득 간의 무차별 곡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럼 정답 1번에 여가 소득 간의 무차별 곡선, 즉 만족도 곡선이 수평일 때, 무차별 곡선이 수평일 때 개인은 여가를 선택한다. 또 개인은 만족도를 평가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웃기지 마라. 우리 교수님이 그랬어. 수평이 아니라고. 뭐라고요? 후반굴절이라고. 좌상이라고. 수평은 아니다. 무차별 곡선이 수평일 때 개인의 만족도가 이루어진다. 개인의 여가가 이루어진다. 웃기지 마라. 수평이 아니고 후반굴절이다. 이게 나옵니다. 몇 번? 1번입니다. 이 복잡한 그래프 다 끝났습니다. 이 복잡한 내용 다 끝났습니다. 3시간짜리 공부 다 끝났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죠. 이런 합격이죠, 합격. 그래서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널널합니다. 널널. 어려운 과목들 이렇게 등산을 비교하면요. 어려운 능선 이제 태극기 여기서 지금 여기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이제 도착했으니까 좀 쉬어야죠. 라면도 먹고 오이도 먹고 막걸리 한 잔 먹고 좀 쉬는 시간 가지면서 야호 노래 한번 부르고. 노래 무슨 노래 불러요? 관전사서에 판농이란 놈이 기장을 했는데 단군 아름다워라 노래 한번 부르고 다음 시간에 내리막길 평지 달려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